네, 고칼의 제주팟이 2021년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이는 인터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옥신 제작팀을 만나서 팟캐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코너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코너 이름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뭐냐? 내가 제주다. 우리 제주의 문화, 제주의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에 코너 이름 제가 제주다. 내가 제주다. 자,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영화 미나리. 앞서서 지난해 초에는 또 저 기생충, 이어서 요즘 K 문화, 우리 한류 문화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제주의 영화 산업, 제주의 문화 역시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신 변성진 감독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께서 지금 아주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당황스러우시죠, 감독님? 아닙니다. 저 되게 업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조용하다가 인터뷰를 하면 좀 약간 이 인터뷰에 좀 약간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러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참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최근에 아주 단편 영화로 호평을 받고 계시는 그런 우리 제주의 감독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자기 소개 좀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제주 지역에서 영화를 좀 만들어 왔고요. 제주도 이제 독립영화를 저희가 한 16년 전에 이제 독립영화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이제 좀 창립 멤버고, 주로 이제 단편 작업도 했었고, 장편도 만든 적도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기록으로 치면 양적으로 가장 많은 단편 영화를 만들고 독립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또 깨알 같은 또 양으로 승부하시는. 그렇지. 그냥 내가 흥행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막 영화를 찍어 그냥. 될 때까지. 언젠가는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귀포가 낳고 누가 키웠다고 해야 되나? 참 갑자기 조어가 안 되는데 누가 키웠습니까? 서귀포가 낳고 서귀포가 낳고요. 제주 바람이 키웠나? 서귀포가 낳고 제주의 바람이 키운 우리 변성진 감독님. 네, 좋습니다. 최근에 닝보 국제 단편 영화제,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제주파 청취자분들은 이거 뭐야 무슨 듣보잡 어디 영화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아카데미 어워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닝보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단편 영화상 수상을 하셨고, 그 전에 또 뭐 하셨죠? 한중 국제 영화제에서 이제 최고상과 나무주연상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주 영화제, 제주 영화제에서도 각 입상을 좀 했습니다. 은근히 깨알같이 또 이제 수상 경력도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수상도 하셨는데 저도 일단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수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 헌묘를 이제 만든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지금 그 제작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영화제를 많이 좀 응모를 해서 1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사실 초반엔 좀 소식이 없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수상 소식들이 좀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만들고 나서 결과가 없을 때 그 비참함과 미안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또 같이 만들어주고 도와준 분들한테
그래도 면목은 쓰겠구나 그런 생각이었고 나중에 좀 큰 상들도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신감도 다시 생기고 앞으로 또 작업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최우수 외국어 단편 영화상을 수상한 게 또 이제 헌묘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만든 헌묘. 저는 이제 또 감독님의 배려로 미리 좀 시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 헌묘 이게 어떤 작품인지에 대한 설명 조금 좀 혹시 가능하실까요? 헌묘는 이제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가짜 묘입니다. 근데 그게 제주 지역에서는 헌묘라는 것이 4.3 때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가족들이 이제 묘를 만들어서 넋을 기리고 그런 가짜 묘지만 되게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묘를 소재로 해서 저희가 그 벌초 대행업자가 그 묘를 벌초 의뢰를 받아서 가짜 묘까지 만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4.3 희생자의 어떤 가족의 그런 아픈 사연과 연결이 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헌묘와 4.3의 이야기를 좀 연결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대중들한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헌묘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영화 앞부분에 이제 약간 설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몇 년 전에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 우리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외조부인가요? 그분의 헌묘가 아무튼 예전에 그 봉계동에 있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때 취재 열기가 한번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그 헌묘를 또 이렇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가족분이 옮기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4.3을 겪은 제주로서는 이 헌묘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뭐 특별하지는 않은 굉장히 흔한 그런 소재인 것 같기는 하는데 이번 수상을 하면서 이 어떻게 뭐 헌묘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심사위원들이 좀 보셨을 때 좀 약간 와닿기가 힘든 부분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좀 우려가 드는데 어떤 부분이 이 헌묘의 어떤 부분이 심사위원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주로 수상한 그 상들이 좀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 쪽에서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그러게요. 예. 중국 쪽에서 관심 많으시네. 저도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아픔 그리고 뭐 일제 시대 때도 그랬지만 어떤 학살에 대한 그런 경험이 같이 좀 저희 나라와 비슷한 정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거에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작품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주 지역의 어떤 정서 또 그런 닝보 씨가 또 제주 지역하고 또 교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주 4.3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주에 대한 어떤 공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뭐 작품으로서 제 어떤 퀄리티나 그런 것들은 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상의 중국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쉬운 편이한 너무 이미지적인 그런 작품 개인적인 얘기보다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좀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뭐 사전에 심사위원분들을 뭐 만나셔가지고 로비를 하시거나 뭐 혹시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아쉽게도 중국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로비를 하지 않았다. 제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로비를 하고 싶어도 못해. 제발 좀 그런 로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 감독님께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품을 찍어내셔야 되고, 예, 이 많은 수익이 또 이렇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로비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팍팍 좀 밀어 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헌묘. 이번 작품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작품을 하셨습니다만은 헌묘에서 우리 감독님이 특히나 중점을 두거나 좀 주안점을 둔 거, 내가 헌묘만큼은 좀 약간 요런 포인트로 좀 가야겠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 4.3을 얘기하자면 항상 좀 그 비극의 무게감 때문에 항상 부담이 되고 맞습니다. 만드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보는 사람도 상당한 좀 무게감을 느끼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을 좀 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그 핵심적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가장 주안점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그런 보시게 될 기회가 많아지겠지만은 만약에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4.3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핵심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해학 속에 진정한 아픔이 있고 정말 뼈를 때리는 팩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독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뭐 문화예술인 하시는 분들이 야 4.3인데 그거 대충 만들어서 되겠니? 야 4.3을 한번 만들면 정말 되게 작품의 성과가 뭔가 크게 나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어야 되고 좀 약간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어느 무슨 영화였더라? 아무튼 저 레빗 뭐였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영화는 조조레빗입니다. 독일 2차 대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좀 약간 되게 재미있게 구성한 그런 영화가 좀 약간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과 좀 연장선 같은 맥락의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보다 보시면은 그 아주 슬픈 내용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아주 깨알 같은 또 코믹한 장면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 소동 같은 그런 묘를 찾아 헤매는 그런 소동들 그런 걸 통해서 좀 유머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30분 분량의 우리가 단편 영화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정말 그 마지막에 정말 그 감동이 확 밀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부터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정말 관객들이 뭔가 어떤 인물들의 사전 역사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담고 막판으로 갔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크게 눈물을 쏟았을 작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단편이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이걸 녹여내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너무 짧은 단편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좀 애로가 많았어요. 내용 자체가 좀 많은 거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도 초반 편집이 한 40분 가까이 아니 50분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줄이고 해가지고 30분 이내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여서 아유 참 그래도 30분 내에 그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건 역시 우리 변 감독님이니까 이거 가능하셨다. 가능한 마법이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어쨌든 제일교포, 벌초, 봉분, 제주어, 동자석. 저는 동자석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주의 정서를 많이 담은 그런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런 것들을 굉장히 최대한 꽉꽉 담아내려고 한 그런 감독님의 흔적이 좀 보이세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좀 의도하신 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뭐 그런 것인지 좀 어떻습니까? 제가 고향이 또 제주이기도 하고요. 또 제주 지역에서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 소재는 자연스럽게 이제 저 영화 곳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또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랬지만 뭐 동자석을 또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제가 만들 때 그런 제주의 향기가 스며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건 본성이다. 아, 그렇습니다. 제주가 키우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참 쓸데없는 걸 물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가짜묘에서 하는 가짜 벌초. 그런데 가짜의 삶을 살던 주인공과 가짜로 연결되던 그 제일교포분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제주에서 조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저 새별노름 주차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등에 업히시잖아요. 갑자기 아빠인 줄 알고 등에 업히면서 아무튼 그 할머니께서 진짜 아버지를 떠올리시고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가짜인데 어떻게 보면 가짜와 진짜 사이에 이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교감과 이 상호 왔다 갔다함? 혹시 뭔가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 뭐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영화에서 진짜와 가짜의 좀 경계를 좀 많이 연결을 시키고 싶었어요. 진짜와 가짜의 연결점, 그 지점이 사실 영화도 가짜이기도 하고, 근데 이 가짜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어떤 그런 속성처럼 가짜 묘지만 이 진정한 아픔의 그런 비극적인 아픔을 또 드러내는 정서가 있는 것이고, 그 가짜 속에 있는 진실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포인트로 삼고 싶었고요. 특히 그 연결되는 과거와 현재가 또 이어지는 그 지점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그 옛 역사의 의미들을 좀 되살리는 그 지점들을 연결점을 좀 찾고 싶었고, 그 장면에서 좀 의도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씬이 이 영화의 헌묘의 정말 가장 큰 포인트다. 그러니까 업히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70년 전으로 이게 좀 기억이 이렇게 좀 그 화면이 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시간과 옛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좀 교감을 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그 등에 업혔을 때 바로 그게 좀 약간 좀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어쨌든 뭐 이 영화를 보시는 방법은 나중에 병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지역에서 비록 단편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영화 제작 환경이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뭐 물론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하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아시는 분도 좀 출연을 하셨고 우리 저 구영림 회장님 잘 봤습니다. 예. 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이 영화 제작 환경 어려우시죠? 제가 항상 이제 독립영화 얘기를 할 때마다 제주 지역에서 독립영화의 환경이 뭐 열악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저희가 처음 이제 제주 지역에서 독립영화 제작을 하면서 활동을 할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지원 제도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단
하나 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은 장비나 예산이나 그런 단순히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제주 지역 내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창작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어떤 인적인 인프라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단발적으로 된 이제 교육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생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창작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런 교육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육지에서 또 오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만 지금 15년, 16년 전보다 나아졌듯이 앞으로 좀 더 빨리 나아질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줘야 돼, 그분 숙소 해줘야 돼, 또 이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작하는 비용의 진짜 몇 배가 정말 그런 뭐 엔지니어 분들이라든가 뭐 후반 작업이라든가 정말 그렇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컨택을 하시고 이렇게 좀 뽑으셨습니까? 아까 고영님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주까지 해주시면서 우리 영화 잘 만들라고 금일봉도 전달해 주시면서 출연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신스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우분들이 오셔서 뭐 제주 지역에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워낙 인프라가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영화마다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뭐 어떤 질적으로 낮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미지의 한계가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출연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이제 제주 배우들하고 많이 했었지만은 갈수록 이게 작품에서의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을 좀 발굴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소문도 해보고 하지만 그게 또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검증된 어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배우들을 좀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었는데, 좀 더 그런 배우들이 좀 영화나 다양한 방면에서 좀 발굴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 좀 배우분들의 풀이 좀 더 많아지셔야 그 역할이나 이미지나 이거에 맞는 좀 어떤 배역 구상도 좀 하실 거고 좀 할 건데 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시장이 좁은데 또 이분 저분한테 배우 하십시오 하기도 참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겸업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생활을 이제 저도 물론 전업 감독은 아니고요. 이 제주 지역에서 그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을 전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카페를 하고 있지만 항상 홍보하셔도 됩니다. 홍보하셔도 됩니다. 네. 서귀포 서홍동에 있는 반디숙 카페에서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여기가 저 한라산도 아주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여름에 또 이제 손반천에 발 담그러 갔다가 여기서 커피 한 잔, 라떼 한 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팟캐스트니까 이런 거 막 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는 분들한테는 특별 할인을 여러분 제주시 듣고 오시면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인터뷰를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병 감독님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작품 세계, 그래도 좀 약간 그 누굽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존경했다는 그 감독,
뭐 아무튼 요런 것처럼 사실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고 요런 거를 만들어내고 싶고 하는 게 감독님마다 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병 감독님은 좀 어떻습니까? 나의 북극성 누굽니까? 사실 그런 작품의 어떤 세계가 좀 완성해 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싶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감독들이 뭐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말씀을 끝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저만의 케이스를 좀 만들고는 싶습니다. 이 제주라는 어떤 변방에서 영화 작업을 하고 그것도 생활과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영화를 통해서 좀 뭔가를 남기는 나만의 흔적을 남기는 그 흔적이 좀 더 의미가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또 조금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아주 만족을 하고요. 한순간 한순간치 작업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저만의 작업들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결국은 내가 따라가긴 누굴 따라가? 난 나야. 난 변성진이야. 이런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각종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작품,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될 작품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예. 예, 영화라는 매체가 그렇게 개인의 죄송합니다. 감독이나 어떤 작가의 의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좀 아니거든요. 이게 워낙 그 예산이나 규모 그리고 같이 작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내가 구상한 거를 영화로 구현할 수만 있어도 찍을 수만 있어도 그건 아주 행운에 속하는 경우인데 일단 제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헌묘에서 얘기를 다 하지 못한 4.3 이야기를 좀 장편으로 좀 이야기를 제가 한 4일 전에 탈고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탈고하셨습니까? 예, 수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미지수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좀 독립 영화의 한계를 좀 넘어서 좀 상업 영화의 판에서 좀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장르적인 특성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를 좀 기획하고 싶고 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아무 데서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예. 북한의 저주판 2021 단독입니다. 예, 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쭤보시니 또 탈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따끈따끈해. 예, 이게 악심꽃이라는 그 제목의 시나리오고요. 제주 4.3을 직접적으로 다룬 건 아니고 4.3이 발생한 지 18년 이후 65년도를 배경으로 예, 영화를 찍으러 온 제주 로케이션을 온 영화 팀들이 겪는 그런 4.3에 연관된 공포 영화입니다. 예. 공포 영화. 예, 아주 전적으로 공포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약간 미스테리와 어떤 공포 판타지의 요소가 좀 섞여 있는. 요거 흥행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병 감독님 다음에 또 한 번 또 인터뷰를 또 해야겠네요. 또. 아무튼 지역에서 계속 문화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병 감독님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67만 68만 도민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 특성, 어떤 문화적 갈망,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성원도 좀 이렇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힘 잃지 않고 계속 좀 잘 작품 활동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예. 그 혹시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혹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고칼의 저주판 2021 청취자분들께 혹시나 그 지역의 영화 제작자로서 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 힘들겠지만 특히 문화예술 쪽 분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예. 그나마 저는 좀 나은 편인데 그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 또 영화 제작을 계획했던 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어려울수록 좀 진심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예술인들의 진심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진심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서 제주 지역에서 영화를 하고 예술을 하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얘기, 뜻깊은 얘기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도민들께 우리 감독님을 키워오고 낳고 키워온 이 제주 사회에 많은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